안녕하세요, 해광원정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매도 신호가 금요일날 발생됐는데요. 그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추세가 상단에서 좀 이탈 그림들이 좀 나타났어요. 그 부분하고 또 가격 이동 평균선 5일 이평선도 이탈되는 모습인데, 여러 가지 제가 기술적으로 좀 분석해서 말씀드릴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CES 2024에서 참여하는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두산 그룹주들 있는데, 이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시기적으로 이제 연말 그다음에 다음 주로 이제 가면 바로 이제 신년 1월 달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1월달 연말 연초가 이제 겹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들에서 두산 로보틱스 최근까지 상승한 흐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전망을 어떻게 좀 해봐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게 주말 연휴 이후에 오늘 크리스마스 연휴 월요일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좀 편안한 저녁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주로 이제 돌아오는 주로 갔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 왜냐면 단기간에 지금 오름폭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제 이제 상장한 이후에 10월 27일 날 저점을 잡았었죠. 앞에서 두산 로보틱스 제가 여러 번 투자 의견을 좀 드려왔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 전에 두산 매매까지, 사실은 두산 매매까지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그 이후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한 이후에는 두산 로보틱스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실제로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기 이전에는 로봇 관련된 주식으로 두산을 매매했으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두산 로보틱스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산 종목은 시총이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것들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까지도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상장한 이후에 매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보조 지표도 적용 안 되고 가격 이평선도 6거래일부터 5이평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감안하면서 포인트들 다 잡아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나중에 이렇게 화살표 매도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투자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의견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두산 로보틱스 엄청난 좋은 수익들 만들어 갔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도 매수 신호 나온 이후에 이렇게 오름폭이 있었고요. 며칠 전에 이렇게 보세요. 예. 목요일, 금요일 여기 고점을 형성하면서 매도 신호가 다시 발생되면서, 추세적으로는 지금 상단, 여기 보세요. 저점끼리 연결한 추세 하단,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추세 상단이에요. 그쵸? 자, 다시 볼게요. 여기 추세 상단, 고점과 고점끼리 연결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최근에 여기 돌파 저항으로 못하다가 결국은 여기 양봉 캔들 하나 딱 나오면서 고점까지 만들어냈거든요. 고점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경신을 했단 얘기예요. 이렇게 갱신을 하면서 본 캔들 잡으세요. 여기 5선 돌파와 이탈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횡보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매수 신호가 다시 나오면서 이렇게 본 캔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본 캔들, 그러니까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의 기간은 다 소화했다. 그런데 6거래일째 딱 보시게 되면 5일 가격 이동 평균선 이탈 마감하면서 매도 신호가 발생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적으로만 놓고 보면 추세 상단 저항들을 못 넘어가다가 여기서부터 넘어갔고, 단 3거래일 만에 돌파된 이후 3거래일 만에 다시 무너졌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 우리 내일부터 화수목, 또 금요일은 또 휴장이죠. 연말 마지막 폐장 앞두고 또 휴장인데, 그러면 3거래일 남았습니다. 올해로 한 해를 놓고 보면, 그럼 남은 3거래일 동안에 두산 로보틱스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추세를 살려서 다시 내년 1월 9일날 있을 CES 2024까지 흐름들을 이어갈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대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된 주식들이 뭐 큰 틀에서는 추세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는데, 시총 상위 주식들 위주로는 약간 좀 시세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가 특히 시세가 좀 많이 나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냥 자리 지키는 정도 박스권, 로보티즈도 뭐 같은 형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게임 주식들 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독보적으로 좀 시세가 많이 강하게 올라왔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코스닥 쪽에서 그냥 박스 형태로 횡보하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덱스 K 로봇 액티브 펀드라고 해서요, ETF 펀드 상품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앞서 두산 로보틱스에 제가 이거를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시총이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시총이 이렇게 하단에 있었는데 시총이 지금 8.58%부터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삼성전자,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이런 순서대로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탑으로 올라왔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시총이 8.4인데 과거에 어땠었냐면 삼성전자,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밑에 삼성 SDS, 뭐 네이버 이런 식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밑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여기 하단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순위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껑충 올라갔고 삼성전자, 삼성 SDS 이런 식으로 시총이 올라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소 낮아졌어요. 물론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순위 바뀜이 좀 있었다. 딱 여기서 티가 나는 것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시총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투자자분들 이거 뭐로 봐야 됩니까? ETF 펀드 이런 상품들을 제가 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패시브 자금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투자자분들이 이런 거를 딱 보면 우리 두산 로보틱스가 특히 기관에서 꾸준하게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관들에서 꾸준하게 지금 담아주고 있다. 이걸 누가 담았느냐? 최근에 오름 상승을 오로지 기관 쪽에서 크게 수급들 들어가면서 두산 로보틱스의 비중 자체를 높여왔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의 이런 그림들 그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두산 로보틱스가 그러면 뭐 12만원, 지금 12만 4,500원이 고점이 될지, 아니면 좀 더 올라서 뭐 14만원, 15만원, 뭐 20만원도 갈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이 추세 자체가 지금 우상향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유지된다 그러면 우리가 고점을 딱 여기다 저기다라고 논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4989 트레이딩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변동성이 좋으니까. 본 캔들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막 10%씩 막 20%씩 올라가잖아요, 투자 여러분들. 본 캔들 이거 보세요.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이니까 지금 이게 잘 느낌이 안 올 텐데, 본 캔들 하나가 막 이게 고가가 18%였어요. 조금만 커지면 15%, 조금만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17%. 변동성이 엄청난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타점만 잘 잡아버리면 이게 순식간에 그냥 30%, 20-30% 먹는 거는 쉬운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에서. 그래서 많은 투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두산 로보틱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화살표 매매 트레이딩을 하시라는 거예요. 트레이딩. 우리 저 회원분들도 마찬가지. 있는 분, 이게 두산 로보틱스 매매하시는 분 계신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화살표 매매는 물론 제가 추천 의견을 따로 드리기도 하지만은 투자자 자본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한 5천만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종목 할 필요 없다. 한 5개 종목만 컨트롤 해라. 대신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뭐 하나는 IT 반도체, 하나는 2차전지, 하나는 뭐 게임 쪽. 최근에 게임주도 흐름 좋았으니까, 물론 금요일날 세게 이제 하락했지만 악재가 나와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로봇,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AI까지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나 더 넣는다 그러면 이제 제약까지 넣을 수도 있겠죠. 워낙에 수급들이 최근에 이쪽에서 많이 붙으니까. 그러면 이들 종목들 가운데서 꼭 내가 최고 대장주를 안 잡는다고 하더라도 업종별로 봤을 때 우리가 1등에서 2등 주식들 위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만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컨트롤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화살표 매수 신호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두 종목, IT하고 2차전지가 아무래도 시가총액, 업종별로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럼 이들 두 섹터가 올라갈 때는 화살표 신호가 여기 나왔다라고 치면, 그러면 게임이나 뭐 로봇이나 AI 쪽은 매도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비중을 줄이고 이쪽은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반대로
반대로 IT 반도체나 2차전지가 못 간다, 매도 신호가 자꾸 발생되고 못 간다 그러면 게임이나 로봇이나 AI나 이쪽에서 화살표 신호들이 제약까지, 감안했을 때 이쪽에서 화살표 매수 신호들이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비중을 줄이고 이쪽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순환매 매매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시장이 어느 정도 정해진 물량 내에서 돈들은 들어가고 나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꼭 우리가 어떤 종목을 무조건 중장기 롱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업종별로 나눠서 매매하면 된다. 다만 이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 흐름들은 저는 지속적으로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여기서부터 바닥에서부터 계속 그냥 난 모르겠다, 두산 로보틱스 나는 얼마까지 갈지 모르니까 나는 무조건 그냥 끌고 갈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물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수익 내고 있는 것도 물론 큰 수익률이고 좋은 수익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냐면 그런 투자자분들은 언제든지 또 수익률이 또 줄어들까봐 또 걱정될 수도 있잖아요. 항상 부담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면 수익 중인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 수익률이 줄어들까봐.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트레이딩을 하라는 거예요. 매매를 큰 틀에서는 트레이딩을 하라는 거고, 뭐 고액 자산과 이제 금액 자체가 뭐 워낙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70% 정도까지는 큰 틀에서는 비중을 가져가되 한 30% 정도는 비중을 핸들링하면서 사고팔고를 트레이딩 하라고 좀 말씀드리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매도 신호가 또 나오고 또 매수 신호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매매 트레이딩을 좀 해나가시면 수익도 꾸준하게 만들어갈 수 있겠고, 또 부담도 없이 내가 예를 들어서 두산에서 이렇게 매도 신호 나왔는데 그럼 다른 쪽에서는 매수 신호가 나올 거 아니에요. 다른 쪽에서는 매수 신호 나오는 업종들, 예를 들면 뭐 반도체라든가, 뭐 또는 제약바이오, 또는 게임 쪽으로 이렇게 순환매를 가면서 여기서 매도한 비중을 그쪽으로 옮겨 타는 거죠. 뭐 어렵지 않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해나가시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럼 두산 로보틱스가 뭐 최근에 워낙 흐름들이 강하고 매매 신호 자체도 매도 신호보다는 매수 신호 위주로 지속적으로 강세 흐름들 좋잖아요. 그게 왜냐면 추세가 살아있는 강세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로 놓고 봤을 때, 돌아오는 주로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5선이 깨졌거든요. 금요일날 종가상으로는 깨져서 마감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5선 이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매도니까, 반대로 또 5선을 상위해서 5선 돌파는 또 매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은 매도는 맞다. 매도 화살표 매도 신호도 떠 있지만 매도는 맞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다시 한번 5선을 타고 화요일날 양봉 치고 다시 반등 나와서 강하게 치고 나갈지, 아니면 반대로 음봉 캔들이 쭉 길어지면서 가격 조정이 좀 더 연말 앞두고 나올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죠.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고, 특히 기관에서 최근에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됐었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혹시 연말 앞두고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오면서 매도 매물을 한꺼번에 좀 쏟아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두산 로보틱스가 하반기 내내 올랐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거 차익 실현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 그 트레이더들은 수익률 중요하잖아요. 근데 날짜상 우리가 분기, 반기, 뭐 월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그런 수익률로 놓고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가 하반기에 너무 좋은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기관에서 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거래를 앞두고 차익 실현도 할 수도 있다.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감안했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 마지막 거래를 앞두고 올해 이제 3거래를 남았는데, 그 3거래일 동안에 두산 로보틱스가 좀 더 가격 조정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부담을 좀 가지고 보자, 우리가 좀 주의하면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매수 신호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중요한 건 지금 이제 거래 일수로 놓고 보면 아직 60거래일이 안 됐잖아요. 그쵸? 56개 본캔들 나왔거든요. 56거래일. 그러면 실제로 내년으로 가야지
내년 첫 거래일이 돼야지 이제 60봉 캔들이 되는 거고, 두산 로보틱스는 그러면 60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아마 요 정도 선에서 아마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면 지금의 이 그림대로 놓고 보면 워낙 강세였으니까 50, 20, 60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아마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은 이 추세 하단 정도. 그러면 큰 틀에서는 이제는 중장기적으로는 60일 가격 이동 평균선 무너지지 않으면 두산 로보틱스는 지속 상승이고,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20일 가격 이동 평균선 빨간색 선 있죠. 제가 앞서서 강하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 빨간색 선이잖아요. 예. 빨간색 선 가격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면서부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추세 우상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상향.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뭘 매매해야 돼요? 두산 로보틱스를 적극적으로 매매해 나가야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두산 로보틱스가 역사적인 신고가 갱신 12만 4,500원을 기록해 놓고 위에서 꼬리 달면서 고점 만들고, 그리고 금요일날 이렇게 매도 신호까지 나왔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 화수목은 주가 조정 나올 때 우리가 일단은 가장 보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20일 가격 이동 평균선까지 보수적으로 조정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시게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탈 조짐이 나오거나 만약에 이거 매물 매도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막 한꺼번에 나온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는 강하게 여기 20일 가격 이동 평균선 하방 테스트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많이 흔들 수 있으니까 투자자들 많이 주의하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매도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은 줄이거나 아니면 없애야겠죠. 비중을 없애놓고 다시 매수 신호가 나올 때 우리가 신규 비중을 태우는 방식이 저는 가장 좋겠죠.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저는 두산 로보틱스를 롱 투자해라, 길게 그냥 막 들고 가라 이런 매매보다는 트레이딩 영역으로 매매를 해라. 트레이딩 영역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트레이딩 영역으로 매매를 해라. 매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큰 틀에서는 추세가 아직 우상향이고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아마 62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내년으로 가면서 깨지지만 않는다면 우상향 패턴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게 CES 2024 1월 9일날 개막되죠. 자, CES 2024에서 두산 로보틱스, 특히 두산 그룹 주식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 거기서 두산 밥캣,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등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우리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소프트웨어와 로봇 관련된 이제 솔루션을 이제 대거 공개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미 뉴스나 기사화 다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다, 이게 굉장히 호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미 공개하겠다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칵테일을 제조하는 로봇 등을 이제 좀 시연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 없이 스마트폰처럼 쉽게 로봇을 이제 다루게 하는 운영체제, 다트 스위트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개발 방법도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선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보인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 좀 이슈가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그러니까 이런 이슈발로 먼저 선행돼서 주가가 올랐다라면 내년 1월 9일로 가면서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박스 형태로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들이 만약에 선반영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면, 그러면 세력들이 그냥 박스권 형태로 아래 위로 흔들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두산 로보틱스 CES 발로 더 많이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면 이 추세 완전히 안 깨질 겁니다. 제 생각에는 50, 22평도 안 깨질 거예요. 그냥 이 추세 타고 또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매수 신호가 어디서 나와요? 매수 신호가 여기 영역에서 또 나옵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잠깐 횡보하고 매수 신호가 또 나올 거예요. 추세 안 깨지고.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또 다시 급등 나오는 흐름들, 여기 보이시죠? 최근에 이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주가 조정이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얘 옆으로 횡보하면서 어때요? 22평 깨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빨간색 선 있죠? 요거 추세선 깨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두산 로보텍스 이제는 상승 급등하는 패턴이 아니라 이제 쉬어가면서 박스권 형태로 가겠구나 라고 우리가 인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흐름을 이런 가격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투자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 가격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모바일로 휴대폰으로도 볼 수도 있고 우리 저 컴퓨터로도 볼 수 있으니까 HTS, MTS.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투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준을 어디에다 잡느냐. 그 기준을 잡는 겁니다. 저는 그 기준을 가격 이동 평균선 우리 투자 여러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기준 잡을 수 있도록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화살표 매매 신호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따로 특별하게 의견들을 드리는 거니까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두산 로보틱스 트레이딩 하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이제 유료 회원분들과 똑같이 매매 타점 잡고 한번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카톡 링크 있으니까요. 링크 보시고 그쪽으로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이런 그림들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고점 매도 신호가 좀 나오고 있고 실제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매도 신호 나오면서 5선까지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면서 우리가 경고 의견을 드리겠고 돌아오는 주부터 화수목 3거래일간에 두산 로보틱스가 어떤 그림 그려지는지 따라서 연초까지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다 지워서 보시게 되면 주봉 캔들입니다. 주봉 캔들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5주선을 여기서부터 돌파됐죠. 5주선. 근데 이제 자 돌아오는 주로 넘어가면 5주선은 이렇게 가고 여기 이제 본 캔들이 만들어져요. 그럼 실제 5주선 어떨까요? 여기서는 돌파되면서 강세 나왔잖아요. 혹여나 이제 돌아오는 주로 갔을 때 이 5주선 이탈도 투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여나 5주선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하고 지금 반대되는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으니까 혹여나 그러면 5주선 이탈하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 혹시 조정이 좀 세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주가 바뀌고 하루하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주가 바뀌고 또 월이 바뀌고 이런 것들은 항상 좀 주목해서 보시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 돌아오는 주에 또 타이밍들 보고 또 투자 의견을 드릴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요. 함께 하시면서 두산 로보틱스 성공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